그 노인이 무릎을 꿇는 순간 김밥집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70평생 고개 한번 제대로 숙인 적 없어 보이는 사람. 비싼 정장을 입고 누가 봐도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노인이 작은 김밥집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젊은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이 노인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9시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서정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74세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급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들어오라 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36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우진, 서정만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서정만은 서류를 보던 손을 멈췄습니다. 누구랑? 윤하늘이라는 분입니다. 시장 골목에서 김밥집을 운영하시는 김밥집? 서정만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 10년째 혼자서 집안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학벌은 고졸입니다. 재산은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정만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네. 나는 평생 헛것을 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특히 돈 앞에서. 아버지, 하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데? 1년 넘게 만나봤습니다. 저를 누군지도 모르고. 서정만이 돌아섰습니다. 모를 리가 있나? 요즘 세상에 검색 한 번이면 다 나오는데. 하늘 씨는 정말. 일주일. 우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준다. 그 안에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아버지, 나가봐. 우진은 더 말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정만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윤하늘, 신상조사 다시 해. 이미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깊이. 빚은 없는지, 정가는 없는지, 주변 인물은 누구인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서정만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윤하늘, 32, 부모 교통사고 사망, 고등학교 졸업 후 식당 아르바이트, 20년 전 작은 김밥 가게 인수, 현재까지 운영 중, 빚 없음, 전과 없음, 특이사항 없음. 서정만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너무 깨끗해.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없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지. 회장님, 그건 너무. 서정만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차 준비해. 내일 새벽. 어디로 가시는데요? 시장. 예. 직접 봐야지. 저 여자가 무엇을 노리는지. 그날 밤 서정만은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점퍼, 때 묻은 운동화, 해진 바지, 젊었을 때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흔적.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하나씩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정만은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험해보자.
내가 정말 순수한지 아니면 그저 연기인지. 다음 날 새벽 5시 서정만은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변두리 시장 골목. 그곳에 윤하늘의 김밥집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게는 정말 작았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였고 카운터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깨끗한 앞치마, 집중하는 눈빛. 윤하늘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부러 지팡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빨리 주문 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은 손을 씻고 다가왔습니다. 물수건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뭐 드시겠어요? 서 회장은 그녀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얼굴에 화장기는 없었고 손톱도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김밥. 네, 어떤 김밥 드릴까요? 참치, 야채, 치즈, 김치. 제일 싼 거. 하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밝게 웃었습니다. 야채김밥이요. 2,000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 회장은 그녀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기가 좋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분쯤 지나 김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접시를 보는 순간 서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김밥 8조각, 단무지, 그리고 작은 된장국 한 그릇. 국은 주문 안 했는데. 서비스예요. 날씨가 추워서요. 따뜻한 거 드시면 좋잖아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 회장은 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공짜로 주면 손해인데 장사를 이렇게 하나? 그는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야채도 아삭했고 밥의 간도 적당했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국도 한 숟갈 떴습니다. 진했습니다. 된장 맛이 깊었습니다. 인스턴트가 아니라 직접 끓인 국이었습니다. 2,000원에 이 정도 재료를 쓰면 남는 게 없을 텐데. 그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밥 가격이 전부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였습니다. 시장 물가치고는 싼 편이었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장 보러 온 할머니들, 학교 끝나고 온 학생들. 하늘은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시면 자리까지 안내했고 학생들에게는 물을 더 따라줬습니다. 서 회장은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늘이 테이블을 다 끌어왔습니다. 맛있으셨어요? 서 회장은 고개도 들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그래. 그러시구나. 다음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늘은 웃으며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서 회장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구겨진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하늘은 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펴서 확인하고는 잔돈 상자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서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 밖에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늘은 다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정성스럽게. 첫날은 이 정도로 하지. 서 회장은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엔 더 까다롭게 굴어야겠다고, 더 무례하게 대해야겠다고.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색이 나온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날 저녁 서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습니다. 윤안을 좀 더 조사해. 빚은 어디서 생긴 건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연기인지 진심인지. 하지만 반드시 알아낼 거야. 그는 내일도 그 김밥집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사흘째 되는 날 서 회장은 점심시간 한창 때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은 혼자서 주문을 받고 김밥을 만들고 계산까지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 회장은 가운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부러 오래. 20분쯤 지나자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숨이 약간 가빠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김밥 하나. 빨리. 서 회장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늘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 회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늦어? 장사 제대로 할 거면 사람을 더 쓰든가. 주변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죄송하면 다야? 손님 시간은 생각 안 해? 옆 테이블의 아주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양반 왜 저래? 하늘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서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반응만 지켜봤습니다.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나 보자. 10분 후 김밥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서둘러 만든 흔적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고 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예. 밥이 질어. 돈 받고 팔 물건이 이래? 사실 밥은 괜찮았습니다. 서 회장은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 드릴. 새로 만들면 뭐해? 시간만 더 걸리잖아. 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1,000원짜리 몇 장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돈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스름 돈은 됐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 회장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직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늘은 카운터 뒤에 서서 돈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회장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게 쪽을 바라봤습니다. 왜 화를 안 내지? 왜 쫓아내지 않아?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 화를 냈을 겁니다. 손님이라도 저렇게 무례하면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연기. 치고는 너무 진짜 같은데. 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모르는 거야. 더 시험해 봐야 해. 그날 오후 서 회장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가 보이는 창가 자리였습니다. 3시쯤 하늘이 가게 문을 잠깐 닫았습니다. 그리고
큰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 회장은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늘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쪽방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하늘이.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하늘아. 왜 또 왔어? 점심 못 드셨죠? 김밥 좀 싸왔어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니. 괜찮아요. 어차피 남는 거예요. 하늘이 웃으며 김밥을 건넸습니다. 서 회장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먹은 김밥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서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돈도 없는 여자가 왜 공짜로 김밥을 나눠주지? 장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해가 안 돼. 서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어. 아직 내가 모르는 뭔가가. 그는 내일도 그 가게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더 까다롭게 관찰하기 위해. 나흘째 되는 날 서 회장은 아침 일찍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이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6시 정각 하늘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고 단무지를 썰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능숙했습니다. 7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하늘 씨, 오늘도 외상돼요? 하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김밥 몇 개 드릴까요? 2개만요.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남자는 김밥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외상? 장사가 그렇게 되나? 그날 오전 서 회장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10시쯤 중학생 남매가 들어왔습니다. 둘은 카운터 앞에서 동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1,900원밖에 없어. 오빠로 보이는 학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뭐 드시게요? 김밥 하나요. 근데 100원이 모자라요. 남매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이벤트예요. 김밥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려요. 진짜요? 네. 점심 잘 드세요. 하늘은 김밥 2개를 정성껏 싸서 건넸습니다. 남매는 연신 고맙다며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서 회장은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벤트? 거짓말이었습니다. 벽에 어떤 이벤트 안내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러다 장사 망하는 거 아닌가?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 회장도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주문을 받고 김밥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혼자서 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아, 나왔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늘이 할머니를 자리까지 안내했습니다. 뭐 드시게요? 아이고, 그냥 물 한 잔만. 할머니, 점심 안 드셨죠? 김밥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배 안 고파. 하지만 할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은 웃으며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김밥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고맙게. 김밥을 받아든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뜸해지자 하늘은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구석에 앉아 있는 노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고맙소. 노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물병도 함께 건넸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서 회장은 가게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그가 본 것은 외상으로 김밥을 주고 돈이 모자란 학생들에게 거짓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할머니에게 공짜로 김밥을 드리고 노숙자에게도 나눠주는 여자였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잖아. 서 회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 여자는 매일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날 저녁 서 회장은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하늘은 밤 9시가 넘어서야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녀는 가게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처음으로 그의 확신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 여자는 정말 순수한 건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외상을 받아주는 모습, 학생들에게 웃어주는 모습, 할머니를 챙기는 모습. 나는 언제 저런 식으로 살아봤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다. 그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카운터에서 내일 쓸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 회장을 보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김밥 하나. 서 회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하늘은 주방으로 들어가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10분 후 김밥이 나왔습니다. 참치김밥이었습니다. 단무지와 따뜻한 국도 함께. 맛있게 드세요. 서 회장은 천천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 국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다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런.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계산하시게요? 그게. 서 회장은 주머니를 다시 뒤졌습니다. 일부러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돈을 안 가져왔네.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은 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서 회장은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화를 낼까? 경찰을 부를까? 아니면 나가라고 할까? 하지만 하늘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뭐, 돈 없으면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네. 어르신 자주 오시잖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내가 안 올 수도 있는데.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뭔데? 사람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배고프신 것 같아서 드렸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서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무슨 부탁? 다음에 누군가 어르신보다 더 힘들어 보이면 그 사람을 먼저 챙겨주세요. 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눠받은 건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는 방식이에요. 하늘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눠받은 건 다시 나눠준다? 그는 평생 빼앗고 지키고 쌓아왔습니다. 나눈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서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늘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또 오세요,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서 회장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평생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습니다. 가치를 따지고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달랐습니다.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산 거지? 서 회장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지갑이었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 회장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밤새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돈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윤하늘이라는 여자에 대해.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깨달았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건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사람을 진심으로 믿어본 적 없는 자신,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산만 하며 살아온 자신, 그가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처참하게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김밥집에 가야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시험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과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이틀 후 서 회장은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가게 문 앞에 서서 벽에 붙은 종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건물 철거 통보 마이너스 한 달 내 이전 바람. 하늘은 그 종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 씨,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들었어? 건물주가 건물을 팔았대. 새 주인이 전부 밀고 다시 짓는데. 네. 방금 통보받았어요. 어쩌려고? 새 자리 구했어? 아직이요. 이 동네에서 월세 낼 만한 데가 없어서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멀리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구야? 잠시만요. 대성개발 계열사에서 매입했습니다. 뭐? 서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성개발. 자신의 회사였습니다. 언제 매입했어? 일주일 전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서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사이
자신의 회사가 하늘의 가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하늘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서 회장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단골 손님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진짜 가게 닫는 거야?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한 달 있으니까 그동안 자리 찾아볼게요. 여기 없으면 우린 어디서 밥 먹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꼭 근처에서 다시 열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구석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늘씨 가게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오후 5시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우진, 하늘의 약혼자였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자리 구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아니면, 아니야. 하늘이 우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우진아, 난 내 힘으로 하고 싶어. 알지? 우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 서 회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도 하늘도 모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늘은 우진의 돈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하늘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계산기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자리 보증금, 이사 비용, 한 달 동안 못 버는 수입. 숫자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서 회장은 가게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시험했다고? 서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돈으로 해결하면 하늘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서 회장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건물 매입 취소할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그럼 다른 방법은? 비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건물주를 설득해서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새 건물에 같은 자리를 제공하거나. 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야. 그녀가 눈치챌 거야. 그럼 어떻게? 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야 해. 진실을.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시간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다음 날 아침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과하러, 그리고 용서를 구하러. 다음 날 아침 서 회장은 정장을 입고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혼자 가시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기다려. 서 회장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3분이면 걸을 거리가 한참 걸렸습니다. 김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가게 안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 여는 소리에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숙자 차림의 노인이 비싼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회장 서정만입니다. 하늘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대성그룹? 네. 서우진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네,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서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 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우진이를 돈 때문에 만나는지 확인하려고. 하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돈을 던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본색을 보려고. 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당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순수한 사람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은 진짜였습니다. 서 회장은 가게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시험한 건 저 자신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아닙니다. 서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치른 가장 잔인한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쉬운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사람을 믿는 시험입니다. 서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74년을 살며 단 한 번도 사람을 진심으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만 믿고 계산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제게서 떠났습니다. 당신도 상처받았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서 회장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을 산 게 제 회사입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하늘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임대 계약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가게를 하십시오. 임대료는 지금과 같이 영구적으로. 이럴 수 없어요. 하늘이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에 대한 등록금입니다. 등록금?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는 법을, 나누는 법을, 그리고 진심으로 사는 법을. 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군지. 하늘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서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며느리인 당신입니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우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압니다. 이제 압니다. 서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자격이 된다면 당신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마음이 아파요. 당연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서 회장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다시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어나가는 서 회장의 등은 처음으로 가벼워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날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게가 조금 더 넓어졌고 테이블도 2개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메뉴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 상인들, 동네 어르신들 모두가 김밥집 앞 골목에 모였습니다. 골목 한가운데에는 간단한 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늘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비싼 드레스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빛나 보였습니다. 우진은 양복을 입고 그녀 옆에 섰습니다. 2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사업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비싼 꽃장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신부 신랑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하늘과 우진이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우진 씨, 하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 씨, 우진 씨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한 말씀씩. 이장님이 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서 회장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에게 시험을 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진 건 제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며느리는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것을, 갖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크다는 것을. 하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서 회장이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곧 골목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서 회장은 하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늘은 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딸. 식이 끝난 후 골목에서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직접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김밥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먹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김밥을 먹었습니다. 서 회장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회장님, 맛있으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서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가 먹어본 김밥 중 가장 맛있습니다. 허허, 역시 하늘이 솜씨가 좋지. 솜씨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서 회장은 김밥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맛, 진심의 맛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골목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늘과 우진은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서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이제 알겠어. 그것은 회사를 키운 것도 돈을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한 것, 그리고 이 며느리에게서 사람 사는 법을 배운 것,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목 끝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밥집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외로웠던 남자, 돈으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남자.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달빛이 골목을 비쳤습니다. 작은 김밥집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 회장은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늙은이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사람을 시험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됩니다. 끝.